전기밥솥으로 매일 밥을 해 먹으면 뭐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세척도 이제 하니까 사실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이 되는 부분이 많대요. 예상하셨듯이 고무 패킹을 좀 신경 써줘야 됩니다. 고무 패킹에는 매번 수증기와 전분이 닿기 때문에 미세한 틈으로 세균 번식이 빠르게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틈틈이 고무 패킹 닦아줘야 되고요. 9대1의 식초 희석액으로 10분 정도 담갔다가 닦아주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증기 배출구와 무게추 등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간히 뜨거운 물에 중성세제 풀어서 담갔다가 세척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고무 패킹, 증기 배출구, 무게추, 또 전기 밥솥의 내솥도 강하게 닦으면 당연히 코팅이 벗겨질 수 있죠. 그러면 속의 입자가 음식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닦지 않는 거 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가 먹는 밥이잖아요. 소중한 건강을 위해서 이런 작은 습관 잘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바나나 좋아하시나요? 이 바나나 먹다 보면 껍질 안쪽에 기다란 실 같은 게 나오잖아요. 야, 요거 실 이거 별로 맛도 없고 그런데 이거 안 먹기도 그렇고 뭐 저는 먹긴 먹는데 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뭐 그냥 맛도 없으니까 버리는 게 나을까요? 일단 먹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이 실의 정확한 명칭은 채관부 다발이래요. 채관부 다발. 이 채관부를 통해서 영양분이 전달돼서 바나나가 자라는 거래요. 이 채관부, 이 실에는 섬유질과 영양분이 그래도 풍부하대요. 근데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먹고 안 먹고 영양분의 차이는 크진 않지만 굳이 뭐 따지면 떼지 않고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이 나오는 과일 중에는 뭐 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귤 안에 흰 실이 있잖아요. 이 귤 안에 있는 흰 실을 귤락이라고 하는데 모세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맛이 영향이 없다 하면 뭐 귤에 있는 실이나 바나나 실 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오늘을 내 인생의 첫날로 여기리라. 내 곁에 가족들이 있음을 기뻐하며 그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리라. 그동안 숱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해하지를 못했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고요히 공유하리라. 파울로 코엘료의 아크라 문서 중의 일부인데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이라는 말이 한동안 많이 회자됐었는데 오늘이 인생 첫날인 것처럼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희망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오늘이 인생 첫날인 것처럼 경이롭게 이 하루 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게 점점 두려워지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꾸 자신이 없어지죠. 그럼 오히려 더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 수 있는 관계가 좋아지는 소소한 사소한 습관부터 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사소한 습관, 관계가 좋아지는 사소한 습관, 맞장구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리액션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도파민이 분비된대요. 두 번째, 이름 불러주기예요. 대화할 때, 질문할 때 이름을 넣어서 말하면 상대방은 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집중력이 생기고 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느낀대요. 세 번째는 고마움과 미안함의 표현을 자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구체적인 이유가 좀 들어가야 된대요. 이런 이유로 내가 고맙다. 이런 이유로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고맙다, 미안하다 얘기하는 것보다 진심이 더 잘 전달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사소한 그런 말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스킬이죠. 다음에 만날 때 지난번 얘기를 내가 꺼낸다면 상대는 자신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쉽지만 어려운 겁니다. 대화 중에 스마트폰 보지 않기. 야, 이거 어렵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얘기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죠. 근데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상대방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칫솔질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칫솔질에 치실까지 하는 걸 권장합니다. 습관이 든 분들은 칫솔질도 잘하지만 치실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습관 들이기가 치실은 어렵습니다. 서울대 연구 결과 치실을 사용하면 치주 질환을 30%나 줄일 수 있고 하루 3번 식후에 치실을 사용하면 치주염을 78%나 줄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루 3끼 식사 후에 양치질하고 치실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와,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루에 3번. 자기 전에 이제 한 번만이라도 치실하는 게 그래서 그나마 현실적인 거라는데요. 근데 무조건 치실을 다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래요. 치실도 두께가 다 다르고 나한테 맞는 것을 또 잘 골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잇몸과 치아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자방 하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저것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중에서도 걸을 때마다 무릎이 콕콕 쑤시고 아픈 게 참 불편하고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데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병원에도 가고 여러 노력을 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사실 노화랑 겹쳐 있어서 신통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릎 통증을 조금은 완화시켜 줄 방법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걸음걸이를 기존의 방법과 조금 다르게 하면 무릎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를 보면 걸을 때 발끝 방향을 조금 조정해서 걸었더니 무릎 골관절염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골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마찰을 일으켜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연구진은 발끝 방향을 약간 안쪽으로 틀거나 바깥쪽으로 조정했을 때, 기존과 좀 다르게 조정했을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전체 참가자의 90% 이상이 의미 있는 수준의 통증 완화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효과가 있나 보네요. 그러면서 단순히 통증만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무릎 골관절염 진행 자체를 늦출 가능성도 보여준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와우. 발끝 방향을 살짝 조정하는 방식이 무릎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론은 쉽지만 실제 실천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생을 했던 그 걸음걸이를 바꿔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하지만 알아두고 너무 아프다면 한번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커피를 사서 마시면 때로는 양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못 마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남은 커피 뭐 하루 종일 먹기도 하고 심하면 내일, 모레 막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며칠 동안 두고 먹어도 건강에 괜찮은 걸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일단 아메리카노는 원두와 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변질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컵의 유해성을 제외하고 오직 아메리카노만 놓고 살펴보면 사자마자 입을 전혀 안 댔을 때는 연구 결과 상온에서 5일 정도 둬도 괜찮대요.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까지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루 이상 지났다면 전자레인지에 끓인 뒤에 박테리아를 사멸하고 먹으면 좋다고 하고요. 근데 커피에 만약에 입을 댔다. 입을 대고 남았다면 뭐 그런 경우가 더 많겠죠. 입을 댔을 때는 24시간 안에 마시고 버리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우유가 들어간 라떼나 카푸치노 같은 경우에는 상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실온에서 2시간 안에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네요. 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아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식사할 때 채소, 샐러드 이런 거 많이 곁들여서 먹잖아요. 양상추 등 여러 이제 상추류도 먹기도 하고 시금치나 케일 같은 것도 다양하게 잎채소 같은 것도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근데 미국 듀크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특히 양상추나 로메인 상추 같은 상추류가 실온에서는 대장균 오염이 잘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시금치, 케일, 뭐 콜라드 같은 잎채소는 대장균의 저항력이 강했는데 실온에서는 상추류가 대장균이 빨리 증식했대요. 상추 잎에 대장균이 단단히 달라붙는 특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조리를 하면 대장균은 죽거나 비활성화되는데 보통 상추류는 익혀 먹기보다는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을 해야 된대요. 상추는 그래서 물로 잘 헹궈서 실온보다 냉장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대장균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봐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이들의 생활은 흔히 중요한 일과 부수적인 일로 나뉜다. 아이는 일단 숙제부터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조금 놀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놀이가 엄청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날 주요 과목이라고 여기는 것들도 아이들이 놀면서 경험하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안드레 슈테른의 누구를 위하여 공부하는가 중에 일부인데요. 세상의 이치가 공부와 놀이에 숨어 있다면 저는 놀이에 더 많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놀이가 부수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밤 12시를 가리키는 게 자정이잖아요. 자정. 이 자정이라는 말을 쓸 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요즘 이제 월드컵 축구 경기를 많이 하는데, 뭐 요즘에는 오전에 열리긴 하지만 만약에 축구 경기가 오늘 밤 자정에 열린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기자라면, 앵커라면 보통 오늘 밤 자정에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표현이래요. 왜냐하면 자정은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루를 마무리 짓는 의미로 쓰면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내일 밤 자정에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대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시청자들 완전히 헷갈리겠죠. 오늘 밤이라는 거야, 대체 내일 밤이라는 거야, 축구 경기가 언제라는 거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히 전달하려면 차라리 자정이란 말을 빼고 오늘 밤 12시에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라고 하면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정이 어떤 뜻인지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밥을 할 때 이제 요즘에는 전기밥솥으로 많이 하지만 압력솥밥, 압력솥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압력솥 밥솥으로만 합니다. 만드는 시간도 빠르고 밥도 맛이 쫀득쫀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데요. 압력솥의 원리는 뭘까요? 일단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밥을 하게 되면 설 익는 이유가 산 위에는 기압이 낮은데, 그렇다 보니까 물에 끓는 점이 100도보다 낮아진대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밥이 끓기 때문에 밥이 설 익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압력이 높게 되면 끓는 점이 올라가죠. 이 원리를 생각하면,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압력밥솥이래요. 압력솥으로 압력을 높이면 물에 끓는 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열이 고루고루 전달되고 빨리 익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쌀의 주성분인 전분의 구조가 압력솥에서는 더 잘 풀어지기 때문에 밥맛도 좋대요. 하지만 압력솥은 어떻습니까? 저도 옛날에 터진 걸 봤는데, 그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 일정 이상 압력이 되면 수증기가 나오게 되지만 항상 뚜껑을 열기 전에 이 증기가 충분히 빠졌는지 요거는 좀 잘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자파가 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뭐 러닝 열풍이 많이 불긴 하지만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전거만 타시죠. 근데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전거만 타면 무릎이 너무 아프다. 자전거만 타고 난 이후에 무릎이 이제 아픈 분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바로 안장의 높이입니다. 안장.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들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안장 높이래요. 이 안장 높이가 안 맞으면 일단 무릎이 아프고 자세 자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떨어지고 특정 부위에 많은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안장 높이가 너무 낮다면 어떨까요?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지겠죠. 그러면 무릎 앞부분에 부담이 쌓이면서 시큰거리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나타난다고 해요. 반대로 안장이 너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는 억지로 쭉 뻗어야 될 텐데요. 그러면 무릎 뒤쪽 오금이 당기고 허벅지 뒤 햄스트링도 쉽게 지치고요. 페달을 굴리기 위해 발을 뻗는 과정에서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게 되면서 허리가 또 뻐근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장 높이가 잘 맞아야 되는데요. 기준은 페달이 가장 아래로 내려왔을 때 다리 각도를 봐야 된대요. 너무 많이 구부러져도 안 되고
다리가 펴진 상태가 가장 좋은데, 그렇다고 너무 쫙 펴진 게 아닌 아주 살짝 굽어 있는 상태, 조금 굽어져 있는 상태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 정도 높이가 될 수 있도록 안장을 조절해서 타는 것이 무릎 통증을 줄이고 같은 시간의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네요. 네, 자빵을 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마트에서 블루베리 살 때 맛있긴 맛있는데 고민이 항상 되는 게 있죠. 가격이 조금 다른 과일에 비해서 있다 보니까 이 생 블루베리를 살까? 아니면 같은 가격에 양이 더 많은 냉동 블루베리를 살까? 생 블루베리가 맛있긴 맛있잖아요. 근데 냉동 블루베리가 생 블루베리보다 모든 것이 당연히 떨어지면 고민이 덜할 텐데, 냉동 블루베리가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좋은 부분도 분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대요. 냉동 블루베리, 생 블루베리보다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물론 생 블루베리가 영양적으로 냉동보다 더 우수하긴 하지만 블루베리 특성상 워낙 빨리 무르는 과일이다 보니까 생 블루베리는 유통과 보관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냉동은 수확 직후 빠르게 급속 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양 손실을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동은 흡수율이 더 높대요. 얼었다 녹는 과정에서 과일 세포벽이 일부 깨지면서 안토시아닌 같은 성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냉동도 이렇게 좀 나름의 장점이 있는 거죠. 뭐 모든 좋은 식품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블루베리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소량 이렇게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대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빨리 무르고 조금 가격이 비싼 생 블루베리보다는 좀 저렴하고 이렇게 양도 많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냉동 블루베리가 소량을 꾸준히 먹는 데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향기 있는 사람이란 만나면 반갑고 만나지 못하면 보고 싶고 만날수록 정이 드는 사람이다. 금방 실증이 나는 사람은 악취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다. 악취는 자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붙어 다닌다. 방우달에 누워서 인생을 보다 중요한 구절인데요. 겸손한 언행,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씨는 사람에게서 좋은 향기를 내게 하고요. 반면 나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사람의 향기와 악취는 선천적인 건 아니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에 주변에 보면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약을 먹거나 탈모 관련 제품을 사용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긴 하는데 이게 효과가 사실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마음도 힘들고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은 두피도 피부잖아요. 피부처럼 관리해야 된대요. 두피 관리를 위해서 머리를 청결하게 한다고 하루에 막 머리를 몇 번 감는다면, 얼굴도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세안한다면 안 되듯이, 과도하면 이 머리를 과도하게 감으면 오히려 유분 분비가 더 활발해져서 두피 건강에 안 좋대요. 네, 그리고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머리를 감고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젖은 두피 상태가 오래될수록 세균과 곰팡이 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속까지 잘 뽀송뽀송하게 말리는 게 중요하고요. 뜨거운 바람보다는 미지근한 바람이나 시원한 바람으로 건조하는 게 좋죠. 오래 걸리지만요. 두피를 위해서 그 정도는 좀 인내해야 되죠. 그리고 야외에서 자외선을 그 두피로 그대로 받으면 두피 온도가 올라가고 수분도 빼앗겨서 염증 반응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모발 이 단백질 손상에도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햇빛이 심할 때는 모자로 가려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머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쿨링을 주려고 뭐 쿨링 샴푸나 뭐 샴푸 후에 스케일링 헤어 토닉 같은 뭐 이런 걸로 개운함을 위해서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과도하면 이런 어떤 제품은 두피 균형을 무너뜨리죠. 뭐든지 너무 과하지 않게 머리를 잘 보호하면서 두피도 피부처럼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생선회, 이 회를 먹고 남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회를 냉장고에 넣고 다음날 먹어도 되나 고민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회니까요. 빨리 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뭘까요? 회는 당연히 구입 당일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하고요. 회는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되고 세균 번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랩만 씌워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그대로 먹는 건 사실 권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실온에 몇 시간 뒀다거나 날씨가 덥거나 그렇다면 식중독 위험이 더욱 커지죠. 그래서 회가 남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연어장처럼 양념에 재워두는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간장을 기본으로 해서 설탕, 다진 마늘, 청양고추 등을 넣어서 만든 양념장에 회를 담가서 냉장 보관하는 거래요. 그러면 양념이 배면서 비린내와 풍미 저하를 줄여주고 상태 변화도 늦출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했더라도 오래 두면 또 안 된대요. 다음날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먹기 전에는 당연히 시큼한 냄새가 나는지 표면이 미끈거리는지 등을 확인을 해야겠죠. 네, 자판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음식을 먹고 이제 남으면 이제 냉동을 해서 나중에 먹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냉동을 하면 오히려 맛이 변해서 냉동을 하면 안 되는 식품들이 분명 있습니다. 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식품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까요? 먼저 우리가 많이 먹는 달걀, 보통 냉장실 문 쪽에 보관을 하는데요. 이 날달걀을 오래 먹기 위해서 냉동실에 두면 안 될까? 그러면 더 오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냉동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알 표면에 균열이 생겨서 세균이 침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동을 하면 안 되고요. 채소도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되죠. 상추나 오이 같은 채소 얼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세포 벽이 파괴돼서 조직이 손상되는데 냉동실에 넣어뒀던 채소가 아마 흐물흐물하고 흐느적거리게 그런 바뀐 모습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감자도 날 것 그대로 얼리게 되면 색깔이 변하고 원래의 질감이 사라지게 되죠. 감자도 얼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제품류 같은 거, 네, 유지방과 수분이 분리가 돼서 제대로 된 맛을 즐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주의해야겠죠?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손팔톱 깎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급하게 밤늦게 깎거나 아침 출근 전에 뭐 깎거나 아니면 직장에 출근해서 시간 날 때 깎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손발톱도 하루 중에 깎기가 좋은 시간대가 있대요. 깎기 좋은 시간대? 뭐 그런 게 있어. 그냥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깎으면 되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손발톱은 깎기 좋은 시점이 바로 샤워나 목욕 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부드러워진 상태잖아요. 손발톱이 깨지거나 갈라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죠. 반대로 건조한 상태에서 깎게 되면 끝이 들뜨거나 갈라질 수 있죠. 특히 발톱 같은 경우에는 더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목욕 후에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그리고 손발톱은 너무 바짝 깎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바짝 깎게 되면 깔끔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손톱의 역할 자체가 손끝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거고, 발톱은 걸을 때 발가락 끝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너무 짧으면 외부 자극에 취약해지고 통증이 생길 수도 있대요. 특히 발톱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게 깎으면 내성 발톱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깎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자판을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 위해서 양배추 샐러드 같은 샐러드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샐러드를 잘 챙겨 먹으면 장에 좋아서 이제 건강에 좋지만 일부에서는 의외로 변비가 심해졌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아니, 샐러드를 먹었는데 변비가 심해졌다고? 왜 그런 걸까요? 몸속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 이렇대요. 샐러드의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수분을 흡수해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몸속 수분이 부족하다면 식이섬유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변이 딱딱해질 가능성이 있대요. 실제 연구에서는 식이섬유와 함께 수분 섭취가 충분할 때 배변 횟수와 변 상태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물을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샐러드와 커피 등을 반복적으로 먹으면 장이 더 건조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을 몸속 수분을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 번에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기보다 몸에 맞게
천천히 며칠에 걸쳐서 식이섬유를 늘리고 물과 과일, 국물류를 함께 충분히 섭취하는 방식이 장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